네, 일부를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남네요, 오늘 네. 보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타파.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취업보객의 김현준 코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네. 오늘 옷이 좀 화사합니다. 네. 네, 좀 그렇게 입어봤습니다. 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치우고 나니까 좀 더 빠져오셨어. 네. 예. 그리고, 자, 그리고, 쿨하게 또 사연을 쿨하지 않죠. 이제 핫하게 사연을 읽어주실 그렇습니다. 분이죠. 이남규 아나운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동 잘하고 있어요? 오늘 좀 갑바가 좀 죽은 것 같습니다. 예. 자꾸 성희롱 발언하시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가슴 운동 좀 많이 안 하십니까? 하려고 하는데 예, 요즘 뭐 좀 많이 쉽네요. 하나요? 나가기가 너무 춥네요. 귀찮죠. 전국인 만큼 전국인만큼 저도 조금 자중하고 참담을 있습니다.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현주 코치님은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학생 핑계 대지 말고 학생들. 예,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네. 다른 얘기 좀 해봐요. 네, 예. 제가 다다음 주에 드디어 아이슬란드를 갑니다. 아하. 다다음 드디어. 주에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고. 여름부터 얘기했던 아이슬란드. 그렇죠. 드디어 네. 다다음 주에 갑니다. 야. 그러면 이제 못 뵙는 건가요? 딱 일주일만 갔다 오기 때문에 네. 제가 또 휴가가 그렇게 길지 일주일이면 않아요. 아이슬란드 가고 오고 한 이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4박 예. 7일입니다. 4박 7일. 네, 3일을 야. 비행기 안에서 보내요. 괜찮네요. 어쨌든 뭐 밖으로 이런 시국에 나간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어쨌든 부럽고요. 그럼요. 자, 취업 준비생도 요즘 상태도 지금 그 김 코치님처럼 이렇게 피골이 상정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도 오늘은 사연 자체가 좀 밝은 사연인데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게 있어요? 면접 코치 해줬던 친구들 10명 중에 어. 9명이 어. S전자 최종 합격. 이야. 와. 그래서 90% 합격. 됐어요? 네, 최종 이야, 합격됐습니다. 이게 또 깨알같이 본인 자랑을 해도 그러니까요. 100명 아니에요? 아닙니다. 10명 중에 9명이? 네, 90%를 찍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좋겠다. 정말 좋은 근데 소식입니다. 저는 또 생각드는 게 그 한 명은 뭐가 됩니까? 그 친구는 지금 예. L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S는 안 됐고요. 네, S는 안 됐고 그래도 이제 L 기업 쪽으로 LG라고 해요, 그냥. 뭐 LG죠. LGD로 시작하는 아하, 네, 디스플레이. 네, 예.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 들으니까 저희가 다 그러니까요. 뿌듯한데요. 취업 때문에 걱정도 많고 또 고민도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 저희 잡정부 센터에서 그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자, 자. 오늘 어떤 고민인가요?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와는 다르게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을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서류랑 인적성 1차 면접까지 올 패스하고 이제 마지막 한 관문을 남겨놓은 그런 고민으로 혹시 애를 그 한 썼고 있는 명입니까? 그 친구는 아닙니다. 아, 그 친구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 듣기 전에 저희가 그 취준생들의 고민뿐 아니라 지금 뭐 아침에 이불 속에 나오지 않는 취업 준비생들이 내 자녀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부모님들 참 마음이 참 좋지 않을 텐데 저기 그 아이들 닥달하지 마시고요. 컴퓨터 앞에 가셔서 저희 그 고민 신청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남기 아나운서가 알려주실 거예요.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준생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네. 취준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이나 그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고 고민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또 가족들의 고민 사연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래 화면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고 이따가 이메일로도 나갈 텐데 이쪽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냥 꽁꽁 싸매 두지만 말고 여기에 좀 속 시원하게 보내시면은 네. 저희가 또 정성을 담아서 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뭐 전화하기 어려우시면요. 397에 몇 번이죠 지금요 번호? 7984. 예, 397에 7984로 네. 컴퓨터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셔갖고 우리 아들 큰일 났다 이런 거 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또 해결을 해주시는 네. 그런 또 친절함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남기 아나운서가 오늘 사연 읽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닉네임이 굉장히 깁니다. 기네요. 뭡니까? 역대까지 읽은 것 중 제일 긴데 닉네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지만 이미 끝난 건가 싶다. 님께서 보여주신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네요. 네. 들어보죠. 제목도 드디어 끝인가요? 끝일까요? 끝이고 싶어요 라는 왜 사연입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또? 예.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게도 희망이 비치는가 봅니다. 네. 힘들게 1차 면접 마친 회사가 5개인데 그중에 2개가 2차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면접에서 PT랑 토론, 적성, 인성까지 면접 유형은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2차 면접에서는 뭘 또 보는 건가요?
합격 통보 메일에는 그냥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데 1차에서 사실 인성 면접을 봤거든요. 그러면 또 같은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붙고 싶은데 좋은 좀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기 김현준 코치님의 어떤 그 제자들도 9명이 붙었다고 했지만 정말 축하할 소식인 것 같은 게 여태까지 저희가 TV 취업 상담소에서 항상 우울한 분들 네. 나오셨는데 네. 이분은 가장 뭐 희망의 빛이 보이는 네, 그나마 좀 괜찮은 희망적입니다.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면접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뭐 수많은 서류 전형도 있었을 거고 인적성, 뭐 2일차 면접까지 다 붙은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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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저도 축하를 보내드리지만 이분 닉네임에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끝난 게 게 아니다. 아니다. 네, 맞아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냥 뭐 2차 갔다고 되게 좋아하다가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최종에 떨어지면 더 막 힘들어하고 제기를 못하는 네, 친구들이 그때도 많으니까 좌절하죠. 이때 좀 마음가짐을 잘 잡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코치님 네.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이남규 아나운서 말대로 이제 찬물을 끼얹을 차례입니다. 아, 저 비소. 아이슬란드 떠나기 전에 저 비소. 마지막 날저 비소.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뭐가 네. 좀 남았습니까, 그럼? 마지막 면접이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2차 면접. 면접 예, 어떤 그렇죠. 유형인가요? 예, 이게 약간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거의 70%의 회사들은 2차 면접이 거의 마지막 면접, 막차 면접이라고 해서 인성 네. 면접을 봅니다. 인선 면접. 그러면 네. 30%는 뭐 어떤 겁니까? 네, 나머지 30%는 2차가 막차가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어허. 네, 대한항공 일반직 같은 경우는 1차 때 토론, 2차 때 영어랑 PT, 그다음에 3차가 막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야. 그다음에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1차가 인성이랑 역량, 그다음에 2차가 오히려 토론 P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2차를 막차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차가 아닌 거죠. 또 하나가 더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요거는 지금 2차가 막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차에서 인성 면접을 보셨다고 하셨고 이제 네. 2차 면접도 인성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1차 면접 때 보신 인성 면접은 그 인사 개원 분이랑 보시는 걸 거고 2차 면접은 이제 임원이랑 보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분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면접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1차에서 본 걸 굳이 또 본다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써 있는데 뭐 있겠죠. 있겠죠. 인사팀보다는 이제 임원분들이 또 그렇죠. 사람 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2번 이상 부르는 게 또 똑같은 질문 또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도 그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있고 어. 그 결정을 바라보는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결정하시는 분들과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면접은 최고 결정권자랑 이 면접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아무리 뭐 이 사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위에서 안 보면은 그렇죠. 뭐 일단 데리고 와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2차 임원진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나요? 네, 2차 임원진 면접에서 하는 질문이 거의 1차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가 지원 직무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내가 널 왜 뽑아야 되니? 이런 본인의 어떤 질문들이 경쟁력, 그렇죠. 본인의 가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사실 저도 말 들으니까 저도 면접 뭐 볼 때가 했었어요, 생각나는데 면접 때.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솔직히 1차 면접 때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물어보는 주체가 사장, 전무, 상무가 돼 있으니까 그 했던 대답도 잘 안 나오고 더 막 떨렸던 그런 내가 기억이 무슨 나는 말 것 하는지 같아요. 기억도 안 네.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2차 면접은 조금 어르신들을 만나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2차 면접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1차 면접을 리플레이 하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보다는 자세나 태도 위주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기업마다 약간 다르게 준비할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게 준비한다는 게 그럼 어떤 얘기예요, 그건? 네, 우선 가장 커다랗게 대기업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서비스업 직군,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해 먹을 수 있는 수주 따먹는 기업 직군, 그다음에 하나는 제조품을 만들어서 제조업을 하는 직군이 가장 있는데 기본적인 곳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세 개를 나누는데 그 제가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제조업 부분인데요. 제조업은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은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1차 면접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PT 면접, 뭐 토론 면접, 창의성 면접 거기에다가 인성 면접까지 있으면 그걸 통과했다면 그만큼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다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굳이 뭘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제가 살짝 흘리듯이 말을 했지만 뭐 준비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좀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가져가실 게 꼭 하나가 있는데
그 1차 면접 때도 분명히 이걸 가져가셨을 거예요. 근데 2차 면접 때는 더 크고 더 확고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 제가 여기 제일 처음 방송에서 제 자기 소개를 예시로 해서 이제 자기 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네. 춤추는 엔지니어 김현준입니다. 이런 예시를 드렸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생활비를 그 춤을 가르치면서 레슨비로 이제 생활비를 벌었었는데 첫날 춤을 배우러 온 아이들에게 첫 레슨 시간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춤출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요 답변이 그 제가 요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 답변입니다. 뭘 가져가야 할까요? 뭘까요? 그게? 진짜 이런 거죠. 뭐 열정, 뭐 스웩 이런 거 아니에요? 스웩. 스웩이죠. 스웩이죠. 스웩. 네. 예. 자신감. 아니 근데 스웩은 춤출 때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네. 지금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자신감도 예를 들어서 그 김 코치님은 춤을 잘 췄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스킬에 대한 자신감이 그러니까 맞아요. 스킬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함이 없으면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준비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는 뭐 본인이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다면 자신감은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네. 대한 포부가 좀 담겨 있는 자신감 그런 것들을 보이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임원 면접에 들어오시는 임원들의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네, 두 종류의 보통 임원들은 어때요? 그렇죠. 예. 두 그룹으로 나뉘거든요.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서 임원의 스타일은 첫 번째는 금수저 타입. 금수저. 금수저 좀- 타입. 그냥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이 바닥부터 생고생해서 올라가신. 이명박 그 대통령, 자선가 타입.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그런 그렇죠. 분들. 그래서 이 두 타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원 면접에 들어오시는 임원은 금수저 타입은 거의 안 들어오세요. 이게 바닥부터 이렇게 고생 하셔서 노력한 노력파 유형의 임원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분 그 말은 얘기는 뭐 검수저는 사람을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어떤 치중을 한다는 네, 그렇군요. 오히려 이렇게 막내들을 본다기보다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더 크게 보는 그렇죠. 런 네. 일에 집중을 하신다는 거라고 자제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정말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분들 앞에서 떨거나 뭐 자신감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풍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임원분들도 타입이 분류가 갈리는 게 되게 친절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여기 나온 대로 뭐 카리스마 있는 분 계시고 좀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제 많은 임원 면접을 가봤지만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렇죠. 전부 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그 친절함 속에 카리스마가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핸들링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카리스마가 친절함 속에 묻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우리한테 그 강압적으로 해서 어떤 엄격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진짜. 분위기에 아우라의 전 네네네.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겪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신입의 패기를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게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주눅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뽑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세 분 임원 면접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떠셨는지. 저는요 당당하게 했은 것 같아요. 당당하게 했는데 뭔가 질문을 했는데 주술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바로 승재 씨는 좀 그 질문의 요지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솔직하게 하셨군요. 다시 말씀드렸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다시 얘기 드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분위기 좀 좋아졌고 네. 제가 좀 긴장이 돼서 좀 헛소리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하겠다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배포가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신 차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땠어요? 저도 정말 대기실에서 정말 막 이렇게 막 떨었었는데 아이 뭐 그냥 우리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자. 하고 그런 그게 마음 돼요? 예. 상태로 하고 들어가니까 사실 처음에 딱 이제 그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는 떨렸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저는 좀 편해졌던 것 그래요. 같아요. 또 네. 그리고 또 이쁜 친구들에게는 또 이렇게 또 약간 좀 더 아이랑 있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혜택이 좀 있었겠네요. 네, 윤정아 어땠어요? 아나운서? 저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뭐 그거 알아요, 또 얘. 아나운서랑 동기여서 윤정 아나운서 알겠지만 네.
제가 첫 번째 면접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맞아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잘생겨서 뭐 예. 그냥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는 게 웃고는 있지만 와, 이 미소가 그렇게 내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 진심인지. 이거를 맞아요. 차갑게 느껴졌는데 정말 저는 그냥 대화를 해야겠다. 조금 맞아요. 편한 대로 말을 하고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어 자기소개도 시켰는데 상무님이 베이징 특파원 출신이시라서 굉장히 아이고 귀엽게 잘하네 하면서 그때 분위기가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맞아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제가 것 볼 같아요. 때는 네. 아까 김현준 코치도 얘기했지만 춤추는 이런 것처럼 내가 특별하게 어떤 그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면 내가 좀 뭔가 그 과외 쪽으로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해서 뭐 개그를 한다든가 뭐 성대모사를 한다든가 뭐 좀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은 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쪽박일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예, 좀 뭐 그 분위기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면접관의 표정들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으면 맞아요. 좋죠. 예. 근데 너무 긴장들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면접관들이 표정이 잘 안 들어오니까 저는 그냥 쉽게 패기와 열정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 자체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은 막내를 뽑으러 오는 자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돈 줄 놈이 어떤 놈인가, 내 새끼가 어떤 놈이 될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 찾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더더욱 굉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맞아요. 진행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뭐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업을 수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의 맞아요. 조 단위를 수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와 집중도는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네, 정말 뭐 아들, 딸처럼 생각하면서 뽑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운 좋은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스펙이 좋은 케이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스펙. 얘는 뭐 좀 그런데 스펙이 좋아. 스펙이 참 좋네. 일단 한번 뽑아봅시다. 뭐 이런 경우겠죠. 그렇죠, 그렇죠. 학교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어. 자격증도 많고 맞아요. 뭐 인턴 경험도 있고 스펙이 좋은 그러니까 그 게 경험들을 케이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맞아요. 네가 노력을 했구나. 말은 잘 못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약간 일맥상통하기는 해요. 근데 회사가 정말로 원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결과적 스킬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까지 말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그러니까 거는 그 둘 다 없는데 된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없습니다. 이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큽니다. 그래요. 네. 예. 네. 예전에 왜 갑자기 우울해하세요? 예전에 제가 그 아나운서 초창기 때 네. 잘 못할 때였는데 1차 면접 때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노래 좀 잘하니까 바로 뽑더라고요. 근데 2차 때 왔는데 다른 분들이야. 똑같은 노래 또 했어요. 또 뽑는 거야. 오호. 최종까지 갔었는데 가수 대회인가요? 근데 저는 예를 들자면 약간 그 노래가 이제 노래만 한 게 아니지만 어떤 그게 끼를 좀 발산한 거죠. 좀 연결 지어서 그 가사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 대기업에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제가 춤을 추다 보니까 췄어요, 춤을? 저는 진짜로? 대기업 면접에서 춤을 안 춰본 대기업이 없어요. 다 와. 췄거든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노래 없이 자기 소개를 춤추는 네, 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항상 춤 췄어요? 아니면 춤 잘 춰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항상 받았어요. 자기소개를 하고 나면. 근데 노래가 없이 거기서 막 춤췄으면 되게 이상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경력이 1, 2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무반주에도 춤을 출 정도가 돼서 어떻게 알잖아.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옷소리만 나면 되게 아니 안 돼. 되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모든 면접에서 춤을 췄었는데 네. 유일하게 안 붙은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H 현대는 안 어. 붙었는데 춤을 싫어하나 보네. 제가 왜 스펙 얘기를 하냐면 제가 춤에 좀 열정적으로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학점이나 뭐 이런 쪽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점이라든지 좀 안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냥. 학점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애들로 표현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수석 졸업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어요. 오. 나쁘진 않았지만 오, 그렇죠. 깨알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학점만 따고 춤춰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전공을 물어보면 몰랐어요. 까먹었기 때문에 이미. 아. 그래서 춤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고 그 뒤에 그래. 전공 질문이 안 나오게 막는 케이스였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전공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준비된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는데요. 임원 면접 때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된다. 또 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네, 것 같은데 이거 그런 거 좀 짚어주시면서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 짓죠. 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드린 말씀은 긴장하지 마시고요. 떨지 마시고요.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기본인데 생각보다 많이들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 대기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세요.
그리고 다리 꼬는 거는 그게 되게 가능? 남이 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안 좋죠, 그게. 굉장히 안 안 좋습니다. 좋죠. 네, 그리고 가끔 너무 피곤해서 전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면접 대기실 따뜻하잖아요. 또 요즘 밖에 춥으니까 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 아, 자기도 모르게. 아, 네네네. 너무 피곤해서. 진짜네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본인을 믿는 거 아닐까, 이게? 아, 예. 제가 볼 때는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나 너무 긴장돼 이러면서 친구한테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사견이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접하고 있지 않아도 그 외에 있어도 그쵸. 대기 시간이어도 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절대 안 하시면 2차 면접에서는 자신감만 들고 가신다면 1차 면접 때 준비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치님께서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네, 끝날 게 끝난 게 강력한, 아니다 이분한테. 네, 한 방의 조언 네, 부탁드립니다. 좀 끝내주세요. 예. 네. 우선 저는 저한테 오는 친구들한테 항상 그래요. 답할 때도 그리고 자세 자체도 나는 여기 이미 합격한 사람입니다. 저 얼굴 보여주러 왔어요. 이 자세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할 때도 입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사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를 꼭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합격한 사람의 마인드로 2차 면접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꼭 마지막까지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현준 코치님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뭐 시간이 금방 빠르게 갔네요. 지나갔어요. 한 시간 참 재밌게 네. 지나갔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게 준비돼 있죠? 네, 내일은요 첫 컨설팅계 어벤져스 강사님들을 맞아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파란이 일으켰던 주제죠. 저희가 한 5분 하다 말아갖고 세 분이서 뭐 이게 뭐야 이런 질문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취업과 학교, 취업이 잘 되는 학교에 대한 진실. 지난주에 저희가 맛배경 봤는데도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그 얘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